이 과일 중에 사과는 정말 빠질 수 없죠. 이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 이 사과를 제대로 고르고 또 보관하고 먹어야 돈 안 버리고 건강한 사과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이 사과 제대로 고르는 법과 보관법, 또 세척법과 또 효능까지 오늘 건강민국에서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럼 출발! 네, 시청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대한민국 건강정보의 모든 것 건강민국입니다. 아마 과일 중에서 이 사과는요, 정말 그 어떤 과일보다 자주 먹기도 하고 또 쉽게 볼 수 있는데요. 네, 그렇다면 이 사과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? 네, 바로 늦여름부터 이 찬바람이 불 때까지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과도 운 좋게 잘 사면 아주 달달한 꿀사과이겠지만 잘못 고르게 되면 이 퍽퍽하고 당도도 낮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맛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사과라고 다 같은 사과가 아닙니다. 그래서 맛있는 사과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과일의 색입니다. 이 색이 빨갛게 착색이 잘 된 것이 단맛이 강하고 향기도 진합니다. 또 봉지를 씌운 사과는요, 이 외관상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이 조금 거칠어도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이 맛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. 이 녹황색 계통의 사과는요, 이 녹색이 짙을수록 덜 익은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 적색 계통의 사과는 이 꼭지의 반대편 부분, 이 녹황색 계통의 사과는요, 이 껍질에 녹색이 적고 또 노란 느낌이 싹 도는 것이 잘 익은 사과라고 합니다. 네, 사과 잘 고르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의 향기인데요. 이 사과 향기의 성분은 알코올류 92%, 에스텔류 2%, 또 칼보닐 6%, 또 산유인데요. 이 사과 특유의 향기는 이 에스텔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잘 익은 사과일수록 향긋하고 달달한 좋은 향기가 냄새를 맡으면 느껴지고요. 반대로 덜 익거나 또는 너무 익어서 발효가 되는 듯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맛이 좋지 못합니다. 이 사과 잘 고르는 방법 세 번째는요, 이 과일의 크기와 또 모양, 또 무게에 있는데요. 그 해에 수확된 사과 중에서 크기가 중간 정도인 것이 대체로 맛이 좋다고 합니다. 또 지나치게 사과 알이 큰 것은 육질이 엉성하고 맛이 얕을 수 있고요. 반대로 알이 또 너무 작은 것은 덜 익었거나 또 단맛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이 같은 크기의 사과일지라도 이 무거운 것일수록 잘 익은 것이 많습니다. 자, 네 번째는요, 이 꼭지가 신선하고 소리가 맑은 것이 좋다인데요. 이 사과 꼭지가 신선하고 마르지 않은 것이 이 신선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과를 손톱으로 가볍게 두드려 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 대체적으로 신선한 데에 반해 이 뭔가 비 맞은 북소리처럼 이렇게 푹푹 하는 소리가 나면요, 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니 이 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사과를 사놓고도 다 먹기도 전에 멍들고 상해서 버리는 경우도 참 많으시죠? 특히 뭐 박스로 주문을 하셨다거나 또 많은 양의 사과를 선물로 받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을 해야 이 사과를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보관 중에 사과가 하나 썩기 시작하면 그 사과와 맞닿아 있는 다른 사과도 썩게 되면서 모든 사과가 빠르게 썩게 됩니다. 그러니 먼저 씻지 않은 사과를 하나씩 따로따로 신문지에 싸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수분 증발을 막아서 더욱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고 사과가 썩어서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마늘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바람이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뚜껑을 살짝 열어서 냉장 보관해 주시면 최대 40일까지는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특히 하나씩 개별 포장된 사과는요, 이 통풍이 되지 않게 되면 이 사과에서 분비되는 에틸렌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어서 이 사과의 숙성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. 자, 또 하나, 또 다른 채소와 사과를 함께 두게 되면 이 에틸렌 가스 방출로 인해서 다른 과일들까지 빨리 시들 수 있으니 가급적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럼 사과는 어떻게 세척하는 것이 좋을까요? 요즘은 또 껍질에 효능이 많다고 해서 껍질째로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. 그래서 더욱더 꼼꼼하게 세척하셔야 합니다. 먼저 사과를 물로 한번 헹궈 주신 뒤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구석구석 골고루 문질러 주고요. 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 주시면 되는데요. 그래도 나는 조금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초
식초에 한 3분 정도 더 담가 두셔도 좋습니다. 특히 사과 꼭지 근처에 움푹 들어간 곳에 상대적으로 잔류 농약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래된 사과는 껍질이 미끌거리는 왁스 현상이 생기는데요. 이것은 뭐 일부러 반딱반딱하게 하려고 왁스를 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보호막을 친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당도가 높고 싱싱한 사과일수록 액 분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세척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은 이 한마디로 산화 현상 때문인데요. 이 사과에는 카테킨, 또 카테콜, 또 갈릴산 등 흔히 폴리페놀이라고 부르는 이 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폴리페놀은 이 굴이나 철을 만나면 산화 반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요. 이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해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산화 방지를 위해서 사과 위에 소금이나 또 설탕, 레몬을 뿌려주게 되면 이 산화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기는 하는데요. 만일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물 담금으로 인해서 맛에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포도당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아침 사과가 금사과다라고들 하잖아요. 그런데 저녁에 사과를 먹게 되면 이 사과 속의 유기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서 속을 쓰리게 하며 또 사과 속의 이 식이섬유가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밤새 장에 부담을 주게 되다 보니 푹 자야 할 밤에 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등 이 수면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또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치과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, 이 사과에는 당분과 또 산성분이 많아서 치아가 손상될 위험이 무려 3.7%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사과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꼭 한번 헹궈주시고 섭취 후 30분 뒤에 양치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사과의 칼로리는 100g당 57칼로리로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데요. 쉽게 말하면 사과 2개를 먹으면 밥 한 공기와 같은 칼로리입니다. 그렇지만 칼로리에 비해 포만감이 높다 보니 이 식전에 드시게 되면 폭식을 줄일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. 한 연구에 따르면요, 이 사과를 주 2회 이상 먹었던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23%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심장 건강, 또 피로 회복, 또 빈혈, 또 변비 개선에도 이 사과가 아주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드렸는데요. 이렇게 제대로 고르고 또 깨끗하게 세척하고 잘 보관하셔서 새콤달콤 아삭아삭 맛있는 사과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